오래간만이야. Do we eat it? Okay. 몇 명이 됐어? 이따 또 늦게 올 사람. 네, 네. 다 그래도 어떻게 앉을 수가 있는가 보다. 하기 애매하게 앉았습니다. 아니 원래 하기 애매하니까. 그래, 알아서 하는 거야. 또 누가 안 온다고? 그 사람 또 누가 있는데? 주의금 씨 안 왔고? 지금 세면 차 시간이 있어갖고.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그 걷고서 오는 차 시간까지 내가 뭐 알 이유도 없고. 어려워.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진짜 여기. 근데 여기 저 이런 데는 원래 깨끗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아무로. 그런 거 없으니까. 그 괜히 집에서 뭐 이렇게 어디 저 깔끔 떨고 뭐 여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오면 다 무슨이지 공주 대접 받을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내가 몇 분만은 내가 모르고 나머지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고 막 껴안고 그래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또 시샘할까봐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정경현 선생님 성격 잘 알지? 네, 압니다. 오늘 저녁 가격이 하실 분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네, 그저 후학 중에 몇 사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뭐 단연 최고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게 힘들잖아. 후배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고 특강하는 거가 힘들지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유익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가서 좀 꼭 서예계 아니어도 좀 좋으신 분들 그렇게 오라면 1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조금 서예도 글씨 쓰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외적인 요소 그걸 서예 공부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거를 많이 듣고 그래야지만 좀 눈이 띄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래. 노래 했어. 만 이런 노래 했어. 하다 보니까 다 기억나고 다 잘 찾죠? 네, 잘 그럼 됐어요. 찾았습니다. 그 과정은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기 이거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예, 예. 먼저 찾으는 거 시원하게 드리고. 야경주, 이거 전체 한번 해봐. 이게 근데 크니까 옆으로 안 되더라. 밑에 이거 양쪽으로 들어가. 아, 양쪽으로 되네. 아, 화면. 그럼 아까 그거 해야 아니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예. 첫 번째, 두 번째 되니까. 근데 없어 일자 없는데 그냥 무슨 오래졌나 봐. 그냥 하시는데 굉장히 그렇게 정리를 돌리는데 이런 거 공간을 아까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생소한 옵션이 있습니다. 미제야 미제. 잘 모를 거야. 많이 날씨도 더운데 많이 오셨네요, 몽바로. 여기 구매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내가 몇 번 하는데 잘 됐더라고. 양은 좋아 못하면 못하는 거야. 슬라이드. 그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 됐나요? 아, 됐네요. 된 거죠. 이거 된 네, 거죠. 이게 제일 큰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하시면 연기가 예. 이거밖에 안 돼? 여기 이제 맨 위가 있어서 옆에 꽉안 찬다. 이 정도만 해도 보이나?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지각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선생님 댁 주차장을 좀 못 찾아서 이 부분에서 좀 헤맸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 더운 여름에 111년 만에 이 무더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겠다고 선생님 서실에 모이신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무튼 철교 선생님께서 그냥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뭐 그냥 제가 하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좀 지금 이제 제목이 제가 이제 한 것처럼 신라의 서예로 본 한국 서예사 뭐 방법론 좀 거창하죠. 근데 이제 강의 내용은 제가 왜 저렇게 붙였냐면 저의 서예사, 그러니까 학문이죠. 예술이 아니라 다 여기 뭐 글씨도 쓰시겠지만 예술의 시작이 관심사가 신라의 서예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지리적으로 제가
대구 사람이고 또 이제 신라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요한 목차지에서 두 번째 제가 빨강색으로 해놨는데 저게 바로 제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그 한국사에서 공부의 화두였고요. 석사 논문 제목이었고 이제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가 20년째, 예, 20년째 이제 제가 신라 서예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삼국서예까지 넓히고 중국신라까지 넓히고 그렇게 이제 저의 학문의 목적은 한국 고대 서예사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의 밀릴 수 와요? 이쪽으로 씁니다. 아까 됐었잖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의 화두였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삼국시대서의 책까지 내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걸로 매결해서 제가 이제 영역을 좀 넓혀서 이제 고대서예사를 공부했다는 뜻에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신라의 서예에 제가 여기에 주목을 했느냐? 그게 이제 공부의 동기부여인 셈인데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이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백제는 육로로 신라는 해로로 중국의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 문화를 접해서 발달돼 있다. 따라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개토대한계 같은 걸 보는 글씨가 아주 흥분한 글씨고 기타 모든 뭐 서예 문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제일 끝에 중국을 가려면 백제 고구려를 거쳐서 가고 그 사신이 갈 때 따라가고 심지어 뭐 백제 사신이 가서 통역을 해줘야 소통이 되고 이럴 정도로 후진적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글씨도 서사 문화도 굉장히 뒤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 신라 글씨가 좀 부박하죠. 질박하고 뭐 거기에 뭐 서법이라는 건 잘 적용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고구려 백제는 글씨가 유려하고 은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련된 쪽으로 치부가 되고 신라의 그런 부박한 글씨는 글씨를 잘 못 써서 솜씨가 부족해서 서사 문화가 뒤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폄훼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1학기 수업을 한국서예사를 들을 적에 또는 그 이전에 선생님들의 연구가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주목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신라는 이 6세기에 아시는 것처럼 금성문의 글씨가 한 20점 이상이 됩니다. 거의 기간은 한 100년 정도고 제일 빠른 게 501년에 중성립이고 제일 늦은 게 591년에 남산시성비 10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20개 정도에 비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사 재료죠. 일반적으로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비단이 될 수도 있고 뭐 목가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금속문은 돌이 청동이 되기도 할 때 이제 돌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성문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금속문의 재료가 자연석이라는 것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글자 한자에만 주목을 하니까 그 글자가 굉장히 우리 지금 기존에 보는 서법에 전혀 맞지 않고 뭐 그야말로 머리가 커야 되는데 뭐 머리가 작다든지 아래가 커야 되는데 아래가 작다든지 완전히 기형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진 글씨들이 100년 동안 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 글자를 가지고 고구려 백제의 글자나 아니면 그 중국의 아주 비법에 맞는 글자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정말 못 쓴 거죠. 진짜 기형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초보자도 이렇게 쓰지 않을 정도로 못 쓴 글씨가 되는 데서 그렇게 신라 글씨가 뒤떨어져 있다고 폄훼를 한 거죠. 결과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숲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석이라는 전체 재료에 좀 주목을 해서 봤더니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100년이 90년 정도 되죠. 그 100년,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20여 개의 금속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연석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글씨를 쓰는 면은 약간 치석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써야 되니까 치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들은 좀 대충 나온 것에는 또 글씨를 피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치석을 하되 그 전체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게 심지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신라는 돌을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그런 돌에다가 썼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 석사 논문 탑픽을 찾던 중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제 왜 이렇게 재료가 자연석이다. 그럼 지금처럼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글씨 쓰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돌 앞에 서서 이 돌에다가 글씨를 써야 된다고 할 적에 과연 어떤 장법과 어떤 결부로 글씨를 쓸 것인가를 이제 첫째 제가 좀 주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설들에 이제 달리 그걸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일단은 제가 제 눈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탑픽을 연구하던 중에 이제 그때 좀 제가 3박 4일 동안 답사를 좀 다녔었습니다. 다 비가 나오는 당이 뭐 포항, 울진, 뭐 영천 이런 곳에 뭐 경주, 대구 이런 쪽에 이제 다 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첫 학기 대학원 첫 학기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지금 2018년이니까 딱 20년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여름 방학 때 3박 4일 동안 이 비들을 다 살피러 다녔었습니다. 다닌 목적은 그 앞에 서서 당시에 그 6세기의 서자들이 과연 이 돌 앞에서 어떻게 글씨를 쓰고 새기고 하려고 했을까? 그걸 좀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느껴보고 싶어서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닌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이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자연석에 맞는 글씨를 썼다. 그러니까 장법도 마찬가지, 결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돌 모양이 뭐 이렇게 기형이면 이거 따라 글씨를 쓰게 되면 사실 글씨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쓸 수 있는 면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면에 어울리는 글씨를 썼다라는 게 이제 그때 제가 찾아낸. 그 이전에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석사 논문을 썼을 적에 뭐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맞다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왈가왈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관련 논문을 한 10편 이상을 썼었죠. 왜냐하면 계속 그걸 뒷받침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선생님들도 대학원을 다니시고 뭐 석사를 하시거나 뭐 하셨거나 또는 박사과정을 하셨거나 뭐 그걸 안 하셔도 또 이렇게 글씨에 관심이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학문도 지속적으로 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해줄 그런 연속한 글들을 계속 써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이론을 가장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석사 논문을 뭐 그런 왈가왈부 가운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도 반신반의 하셨었어요. 어떤 분들은 글씨 써보신 분들은 참 맞다 그러고 정말 그러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그야말로 심사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양분되었는데 뭐 아무튼 무사히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저는 거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연구를 좀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석사는 크게 글에 힘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박사과정도 갔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뭐 15년, 20년 정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관련된 논문을 이제 썼었고 쓰다 보니까 신라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와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니까 또 이제 고구려 백제로 제 연구 영역을 사실 좀 넓히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 신라의 서예라는 책에서 이제 한 10편의 논문을 좀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냈었고 이제 올해는 삼국시대의 서예라는 책을 이제 제가 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한 20년간 이제 제가 학문에 제 온갖 에너지를 다 쏟은 결과 이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쭉 이 제가 믿고 있었던 이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논문들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신라 서예가 시원찮다 소리는 안 해요. 거의 이제 표현이 달라졌죠. 질박하다, 고박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다 글씨를 쓰시지만 미라는 거는 다 다른 여러 가지 미가 있죠. 미라는 꼭 반듯한 정형적인 것만 미가 아닌 거죠. 화려한 것도 미가 될 수 있고 질박한 것도 미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미가 가장 우리 예술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것이 최고의 미라고 본다면 저는 정말 이 6세기 신라 사람들의 금속문에서 나타난 이 글씨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연에 가까운 그런 글씨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연구를 거듭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확신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아무도 신라 글씨가 시원찮다. 신라 사람의 서사 문화가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질박하다, 고박하다, 자연스럽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선생님 주목해요. 기록.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제 학문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신라의 서예라는 걸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한국 서예에서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토픽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응용을 해서 좀 내 공부에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론이 사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번에서 시작한 게 2번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6세기에 못 썼다 하면 그러면 그 이전 4세기, 5세기의 글씨는 더 못 써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더 못 써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그럼 4, 5세기 글씨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진짜 못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4, 5세기를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러면 6세기에 머물렀느냐. 그럼 과연 6세기, 7세기로 가면서 신라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이제 신라의 서예의 흐름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에 이제 6세기가 지나고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면 신라가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직접 교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6세기 후반부터 이제 신라가 통일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중국하고 왕래를 하게 되고 거의 뭐 7세기 중반 통일 무렵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태종이 직접 진사명, 원천송 이런 것들을 신라의 자신에게 하사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 중국하고 교섭하면서 중국의 문화, 그러니까 서예 문화도 들어오게 되면서 3분의 6세기 말 7세기 초에 되면 6세기에 있었던 글씨의 서풍에서 북이서풍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신라하고 당하고 왕성해지는 7세기 중반, 바로 이제 통일기죠. 660년, 668년 이렇게 백제고 고려가 멸망했으니까 그 시기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도 쓰시는 무양수 초당태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부분의 글씨가 이때보다 못하지 않다. 절대로. 자, 그러면 사실 퇴보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코 이 글씨가 못 써서 쓴 것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 서사 환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쓴 것이다. 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6, 7세기에는 글자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분 유물에서 나온 것에 한자 내지 한 4자 정도, 뭐 그 정도의 글씨로 우리가 이제 대략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이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은 다 당시의 귀족층입니다. 왕족, 귀족. 그야말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탑 한 1, 2% 안에 드는 사람들이 써둔 물건을 그 부장품으로 무덤에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길상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서자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 유물을 만든 사람의 뭐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의미는 해석할 수 없어도 지금 보는 것처럼 저런 그 4세기, 5세기의 계림로, 황호동 다 아시죠? 남대촌, 북분, 남분, 천마총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데서 이런 청동합이라든지 뭐 동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5세기, 6세기, 어떻게 4, 5세기, 6세기 이전에도 신라의 글씨가 그래도 잘 썼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대략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글자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한자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류의 해스가 아닌 이런 글씨도 썼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요거가 저거 해줘. 졌다가 컴퓨터가 돼야지. 그걸 해야지. 졸릴 수 있는. 여기다 될까요? 여기다 될까요? 컴퓨터에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대부 가까이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크게 부자가 되으라는 길상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도 예 쓰지 않습니까? 부자 같은 건 예 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6세기 글씨들은 예서의 필의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4세기, 5세기에 이런 예서 글씨도 신라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동탁입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도 우리가 뭐 보혜라든지 많이 이런 청동 유물에서 볼 수 있는 뭐 강개토대왕기에 써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의 글씨들이 여기에 이제 앞뒤면 대부기 그러니까 대부 크게 부자 되는 것에 더하기 기하기까지 하라 이런 아마 기상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4세기, 5세기에. 네, 이제 이거는 초두입니다. 그래서 초주의 손잡이의 이면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가까이 계시는 분들 보이면 굉장히 잘 썼습니다. 행서의 필의가 있는데 비록 4글자지만 고덕흥장이라고 써있는 4글자지만 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글씨도 오히려 6세기 글씨보다 훨씬 더 잘 쓴, 그러니까 행서에 온필이 많고, 이런 데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요게 6세기 글씨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입구를 거의 등록했어요. 그래서 요 내자 같은 것만 봐도 못 썼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행서에 필의가 있는 글씨까지 썼다 이 시기에 벌써. 비록 이게 청동이라는 사실 청동에다 글씨를 이렇게 바로 새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둥글게 굴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쓰기가 이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자를 이렇게 쓴 것, 이 글씨도 굉장히 글씨를 많이 연습한 사람이 쓴 것이다. 뭐 굉장히 진짜 초학자가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5세기 정도가 되죠. 여기 보시면 부백 은관식입니다. 이렇게 은장식이고 왕관 장식 위에 여기도 이제 이런 저 밑에 백자는 보시면 저 예서의 파책이지 않습니까? 위에 첫 번째 백이죠. 예, 아까도 예서의 필의가 있었지만 고에 이런 동안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뭐 전서부터 고해부터 예서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 요 몇 자 안 되는 것의 속에서도 이미 뭐 모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접했다는 거죠. 다 배웠다는 겁니다. 썼다는 거는 일단 배웠다는 거고, 배웠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요런 것도 보시면 이 동자죠. 초서지 않습니까? 해서처럼 썼지만 그 결국은 초서인데 이미 저런 것까지도 이 시기에 5세기에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비록 한자지만 예. 뭐 글자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적은 글자 가운데서도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뒤로 오시면 여기도 이 동자입니다. 보이시죠? 예. 오른쪽 끝에 저 동자도 굉장히 잘 쓴 것이죠. 한자지만 저것도 결코
예, 굉장히 잘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공인의 이름이라는 뭐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제 뭐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지만 공인의 이름일 확률이 좀 많아 보입니다. 기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위에 마랑 같은 이런 글씨도 반듯반듯 해서로 우리가 필법에 맞게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6세기 때 나오는 금속물의 글씨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글씨들이 지금 모든 서체가 다 쓰이고 훨씬 더 필법에 맞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예서의 필법이라든지 해서의 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글씨들이 4, 5세기에 유물에 쓰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끝에 아까 보신 것 이때는 또 이제 굉장히 칠기가 당연히 귀족들이 즐겨 쓰던 그런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칠기가 많으니까 칠기에도 저렇게 한 잔씩 뭐 두 잔씩 이렇게 이제 문자가 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4세기, 5세기의 신라의 글씨가 수준이 낮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한자를 쓰고 뭐 하는 계층이 대중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한자를 공부하고 이 시간 계층에 있어서 수준은 낮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6세기를 넘어갑니다. 4, 5세기는 지금 보셨듯이 결론은 6세기에 그렇게 이제 기존에 못 썼다고 하는 게 글씨를 못 쓴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신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신라 글씨의 미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4, 5세기 그 부분의 유물들을 갖고 온 것이고요. 보신 것처럼 전서, 고예, 예서, 뭐 해서, 그 동자의 초서 결국까지 또는 그 아까 그것도 강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행서의 비리가 있는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4, 5세기에. 근데 이제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6세기에는 한 20여 개의 금속문에서 자연 속에 한 가지 서체와 서품만 쓰입니다. 예서의 비리가 있는 도박한 해서만 20여 개의 금속문에 쭉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한 20개의 유물에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거는 백제에도 없고 고구려도 없고 중국에도 물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세기 신라풍에서 부기풍, 당풍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두 개는 다 아시죠? 오른쪽에 두 개는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왼쪽에 거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같이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살펴봐야 될 것, 요 안자 같은 걸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만약에 안자를 쓰면 어떻게 쓰면 단머리를 좀 작게 밑에 여자를 좀 시원하게 가로꺾기를 좀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안자인 거죠. 근데 이 사실 이거 혹시 확대 없죠? 화면 확대 이런 거 없죠? 혹시 이 그림에다 대고 확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아까 거기서. 이 그림에서 확대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걸 갖다 대면 그림 이미지 나오거든요. 예, 선생님, 오른쪽으로 당겨서 저 그림을 좀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쓰시는 안자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위가 가분수처럼 크고 바로 꺾이는 저 간머리 안에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글자만 보고 잘 썼다 못 썼다고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걸 두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자를 부기의 안자나 당나라 글씨 안자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정말 이상한 것이죠. 이 결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요 안자 또 뭐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 안자가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예를 들기에 가장 좋은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영자나 이런 모양 쓸 적에 아래가 넓어지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래가 양쪽 다 좁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많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단은 장법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 세로획을 보시면 안으로 다 기울어졌죠. 이것도 못 쓴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반듯한 글씨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것도 사실은 이것처럼 이렇게 다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것도 이 장법의 이 글자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글씨를 이 모양을 따라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서사 공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글씨를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국자 한번 보실까요? 국자 이거 되게 못 쓴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국자를 못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래가 좁아지죠, 양쪽이. 예, 그리고 약간 이렇게 탕새 비슷하게 오면서 위가 넓고 좁고 이게 더 좁고 가로획보다 아래 가로획이 더 작고 지금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기형 정상적인 글씨가 아닌 형태가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럼 이 글씨는 누구 글씨냐? 화랑들이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랑 두 친구가 너랑 나랑 이 내용이 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자라는 내용입니다. 화랑이라면 당시에 최고위층에 정말 뭐 문자뿐만이 아니라 지름처럼 이렇게 유화 경전까지 모든 걸 다 터득하고 있는 최상위층의 문자를 향유하는 계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계층의 사람 친구 둘이가 둘성이 한 사람이 이런 돌이 크지 않아요.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냇가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이제 아마 산천 따라다니다가 뭐 냇가에서 이런 돌을 주워서 그렇게 적석으로 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글씨들이 바로 신라풍, 제가 말한 6세기 신라 글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런 국자, 안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부비고시나 당나라 해서하고 비교하면 못 쓴다는 거죠. 선생님 좀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요 왼쪽에 확대시켜 주시죠. 임신석이 있어요. 이게 임신년에 이제 두 친구가 맹세했다 해서 우리가 임신석이 석이라고 하거든요. 국립경주 선생님 왼쪽에 있어요. 줄여, 이제 좀 줄여주시면 화면 줄여요? 예, 줄이. 이 돌 다 보이게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봤습니다. 이제 기존에 못 썼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글자에만 주목을 했던 거죠. 이 글자 자체에만. 그러니까 나무만 한 거로 봤던 겁니다. 이 전체 숲을 보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이 서자는 이 숲을 보고 글씨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해되시죠? 대략. 예. 동의하시잖아요. 다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글씨 쓰시는 분들은 금방 보면 아는데, 이제 기존에 그 이 금속물이 나왔을 적에 사 가시는 분들, 또 이제 국문학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글씨를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평을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글씨를 잘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장 요게 이제 우리가 글자를 살펴볼 수 있는 글자는 크고 이 모양은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가장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6세기 신라풍의 글씨라는 겁니다. 이건 북이풍도 아니고 당나라풍도 아니고 뭐 중국의 어디에도 없는 고구려 백제에도 없는 그런 글씨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 6세기 한 가운데 있습니다. 552년. 사실은 이 임신년이라는 첫째 임신년이라는 것 때문에 사학에서는 552년과 612년설 두 개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는 552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6세기, 7세기에 들어가면 612년 이런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서예사적으로 볼 때는 552년이 거의 99.9%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연도를 이렇게 이제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뒤에는 아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찾아낸 한자를 보고 못 썼다고 했다면 저는 전체를 보면서 이 글자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그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못 쓴 것이죠. 만약 여기다가 뭐 북이에서나 당나라에서처럼 반듯하게 썼다면 그게 정말 미를 모르는 사람.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글씨입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료가 일관성이 있다, 자연성이죠. 물론 여기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만 진흥왕 순수기. 진흥왕 순수 4개 중에서 창녕비는 자연석이고요. 북한산비, 황초령비, 망원령비 3개는 일반적으로 정령비입니다. 비계도 있고 아마 비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예외죠. 왜냐하면 왕의 순수를 기념하는 거니까 왕의 권위에 맞게끔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6세기의 금속문 20평 가까이는 전부 다 자연석입니다. 근데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석의 형태가 자연석을 갖고 왔으니까 다 다양하겠죠, 당연히. 똑같은 자연석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역사다리 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다리 꼴을 하면 이런 모양이 사다리 꼴이죠. 편의상 제가 그냥 그게 역사다리 꼴은 아니지만 반대로 위가 넓고 아래가 이렇게 좁은 거를 저는 제가 편의상 좀 이렇게 역사다리 꼴이라고 붙였습니다. 뭐 개중에는 이제 옆에 모양이 약간 이제 부전형의 형태도 있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장형인데도 변형된 장형이다.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아래가 불룩 나온 이런 자연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양 적성비처럼 여기 이렇게 둥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령비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흥항 수습이 세 개가 정령비. 그래서 정령비는 여기서 이제 제외된다는 얘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자연석에서는 것이 아까 그 임신석에서 본 것처럼 그런 전절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아무 것에도 전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예수가 바로 꺾어 내리는 게 예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의 피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기적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리가 있는 오박한 폐수로 쭉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다 다르죠. 아까처럼 위가 넓고 좁은 것도 있고 반대로 위가 좁고 아래가 기형적으로 넓은 것도 있고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연구 결과로 내온 신라서의 정체성은 뭐냐? 일관성과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양성이 있을까 이해가 사실 안 될 수 있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그 자연석이라는 것에 일관되게 쓰면서 그 예수 피리가 있는 해서 스푼을 쓰면서 거기에 다양한 또 자연석의 모양이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장법과 결구가 쓰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관성과 다양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우리 신라서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붙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무의의 예술이죠. 자연의 예술이죠. 자연을 법으로 삼은 예술이죠. 독법 자연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그냥 특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토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어쩌면 외래 문화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금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자고 큰 사람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런 사람과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사실은 이 환경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은 그런 사람의 품성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예술도 그런 분위기일 테고 정말 막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서양 냄새도 풍길 테고 중국 갔다 온 사람도 중국 냄새도 풍길 테고 그런 면에서 신라가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신라의 예술은 오히려 가장 자연에 가까운 예술이 서예술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무의식이고 독법 자연이고 그런 그 무의의 서예미를 추구하는 게 바로 신라 사람이다. 10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체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이 다 다릅니다. 울진, 포항, 영천 이런 식으로 지역이 다르면서 서자도 달랐을 테고 시기도 100년 전에 하고 100년 후에나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런 거고 품성이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가 그런 거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가지고 해석이거든요. 끌어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끌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요.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중간에 그 보셨죠? 예. 중간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가 강의 시간이 좀 좁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 책에 신라의 서예라는 책과 이 책 속에 모든 글자를 제가 이 뒤마다 다 글자 비교도 해놓고 그 밑에 상세한 설명도 붙였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시면 차후에라도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되실 테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거다라는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건데 일단 제가 아까 가운데 거를 봤으니까 그냥 이 양쪽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것에는 전체가 다 그런 형태고 어떤 것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인트를 준 거죠. 다 이렇게 하면 사실 띄기가 어려우니까 또 포인트를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돌마다 다양하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거를 찾아봤어요. 중국 그런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취하는 그런 장법이고 필법인 것이죠. 예. 국이 글씨 499년에 두 개 조사한 게 보면 지금 왼쪽 거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아래가 좁으니까 장부도 좁아지고 결구는 신라만큼 그렇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상기도 이렇게 이건 뒤에 볼 단양적선비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장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법을 이제 보지 않고 글자만 보면 이제 못 썼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아까 임신서기석이 만약에 역사다리 꼬레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다리 꼬레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포항 북부 신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두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나타났을 때 이걸 보고 가장 못 썼다고 한 것입니다. 이비석이 나타났을 적에 금속학자들이 정말 못 쓴 것이다. 졸박하다. 좀 키워줘 보세요. 네? 좀 키워줘 보세요. 선생님 좀 키워주십시오. 잘 보이네. 확대, 예, 선생님, 저기 조금 위로 좀 확대해 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앉았어. 선생님, 조금만 더 한번 내려. 아, 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됐습니다. 아, 선생님, 됐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예, 요걸 좀 한번 보죠. 여기 이런 대표적인 글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아닙니다.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이 전자입니다, 전자. 이 전자 한번 보시면 이걸 누가 글씨를 배운 사람이 썼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전자가. 그렇죠? 그 가로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아까 그 보셨죠, 돌 모양. 돌이 기울어졌어. 이렇게 내려온 거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가 넓잖아요. 글씨를 아래가 넓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전부 다 아랫부분이 다 넓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체 모양을 보시면 딱 이 돌 모양 아닙니까? 이거 딱 아까 그 본 사다리 돌 모양이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거 제가 이 책에서 다 글자 뽑아서 뭐 용자 마찬가지로 용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네. 요 두 자가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 용자 이거 이렇게 쓰지 않죠. 가로는 또 좀 좁고 세로는 좀 더 길면서 끝에 가서 약간 벌어지지만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용자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위로 올라갔죠. 넓어지죠. 이게 전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결구가 생긴 그 글자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비교했습니다만 책 속에서 이 전자하고 당나라에서나 북에서의 전자하고 딱 갖다 놓으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이거는 진짜로 너무 못 쓴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뭐 가장 예로 역사다리 꼴과 아까 보신 임신서기석의 뭐 안자라든지 그런 글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거는 포항 냉수리 입니다. 그러니까 냉수리에서 발견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글씨가 저는 이게 6세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당연히 이 작품을 뽑습니다. 6세기 신라 글씨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글씨거든요. 이런 글씨, 이런 돌을 글씨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저는 그거부터가 정말 보통 미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인해. 그걸 그 돌 앞에서 써보지 않으면 이 생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탁본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로 글씨가 뭐 이 지금 사실은 결국 이 전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전부 다 없습니다. 전혀. 예, 그 순수비에서만 부분적으로 약간 순수비는 약간 부기풍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오지.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쓴 글씨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전절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게 예서잖아요. 예서 내리는데. 그죠? 예.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보시면 왜 전자, 이 월자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이 가로 꺾기가 다 이렇게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양. 이거 이제 제가 찾아내서 석사 논문에 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들으면 이 글씨가 못 썼다고 하는 데는 이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 있는 모습. 네. 그러면 한 나라에도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모양은 좀 정령이긴 합니다만 단지 아래가 좀 넓고 위가 좀 좁은 거 이게 보시면 동자도 그렇게 썼잖아요. 아래가 이렇게 넓게 썼잖아요. 같은 정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써도 저렇게 쓸 수밖에 없고 뭐 제가 써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글씨를 아는 사람이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 아래가 넓고 이런 사다리 그런 모양의 글씨가 선생님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예. 자 이런 모양이 이거다. 여기 앞에 예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이 영자도 똑같죠. 보이시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장골이 이렇게 중심이 가다가 점점 갈수록 뒤로 오면 좀 이렇게 반듯해지고 이런 형상들이 다 보이는 거죠. 예. 네, 자 이게 이거 보시면 확대가 오른쪽 탔고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장방형인데 약간 변형됐다고 하는 게 오른쪽에 밑에 아래 둥근 거 아까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이 글씨가 장방형입니다. 이거 아까 본 글씨하고 굉장히 다르죠? 다 직선액입니다. 가로, 세로가 전부 다. 지금 보시면 가로, 세로, 다 여기 이런 데도 네모나게 반듯반듯. 가로, 세로, 가로 거의 다, 가로도 이 그냥 아까처럼 우상향이 아니라 거의 다 평세입니다. 평세에 세로획도 가로획도 거의 다 직선에 가까운 거죠. 네. 이 돌이 그냥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단지 이제 혹시 여기 한번 보시면 우시가 보이시죠? 우시. 다 이렇게 가로 세로가 직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요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섞였습니까? 저는 그냥 이제 이거를 전체 모양에서 찾았습니다. 일단 선생님 크게 한번. 아니 크게가 아니라 선생님 좀 작게 전체 모양 나오게 해서. 밑부분. 더 작게 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위로 올리시든지 작게 하시든지 전체 모양을 좀.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찾았던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아래 장구 보이시나요? 이 중심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이게 여기를 너무 직선으로 내려서 허전하게 비워두기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로 오면서 다 오른쪽으로 여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우시가 이쯤 어디 있거든요. 이 바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준 거죠. 여기에 다 가로 세로 직선에다가 여기에 이거를 여기에서 글자에서 좀 따서 저는 했다고 해석을 그렇게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시자에 오른쪽 마디총을 이렇게 둥글게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런 이제 변형된 장방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충북 단양에 가면 적성에 가시면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탁본인데요. 예. 이것도 선생님
이 전체 모양 대충 보셨죠? 둥글게 이렇게 되신 거. 저 위에는 깨졌지만 대략 이런 둥근 모양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향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래가 조금 이런 글자들이 다 향새 모양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장방형에서는 다 직선격이었습니다. 하고 서로가 다 평행을 이루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당연히 전절이 없으니까 뭐 예서의 피리가 잔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이글씨에서는 입구를 다 그냥 원으로, 북이가 아니라 신라글씨에서는 입구를 다 원으로 표시한다는 게 그렇게 다 모남이 없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둥글둥글게 원필의 향새의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게 우리가 예서의 맛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편방형인 글씨들이 많습니다. 글씨들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글씨처럼 이런 글씨도 이게 진짜입니다만 이렇게 해설하면 적어도 정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 간격을 현단의 간격을 넓게 하고 자가를 좁게 하면서 글자들을 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썼습니다. 향새로 썼고 납작하게 썼고 원필로 썼고 전절도 둥글고 이런 특징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아까 비 모양하고 본다면 아까 이렇게 생긴 이거하고 어울리게 썼다는 거죠. 어울리게. 예, 이제 예, 둥근 편형이라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게 순수비 중에서 이것도 창녕에 가면 공원에 이게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정 어디에서 일본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발견했는데 지금 오경정 공원이라고 경북 창녕에 가면 이 발견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런 모양인 거죠. 옆 모양이 저렇습니다. 비록 앞 모양은 이렇게 치석을 해서 편편하게 만들었지만 옆에서 보면 뒤는 그냥 그대로 원래 생긴 돌 모양대로 뒀던 거죠. 네. 예, 요거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이게 아마 바깥에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조금 윗 모양이 조금 부정형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탁본이 반듯해서 그래서 옆에도 약간 이렇게 둥근 맛이 나는 그런 형태인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다 둥겁니다. 글자를 좀 또 키워달라. 누가 그러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시는 세상. 여기 선생님 아랫부분이 글자가 보이거든요. 저 위로 좀 올리시면 아랫부분에 예, 여기에 이제 글자가 잘 보입니다. 다른 데는 좀 암호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죠. 원으로 되어 있죠. 완전히. 예, 완전히 지금 앞에 했던 것이랑 여러분들이 이거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좀 원필이 많고 둥글고 뭔가 모르게 좀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의 글씨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든 원자들이 다 둥글둥글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모남이 없습니다. 모남이. 예. 그래서 이거는 순수비 가운데 자연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순수비가 아니고 이건 척경비다. 작년 옛날에 가야를 점령할 무렵에 진흥왕이 그 지역에 와서 군사들도 격려하고 우리가 이제 가야를 잘 정복해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왔다고 해서 척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비가 3개고 크게 4개의 순수비에 들어가서 성격을 좀 따져보자면 이제 뒤에 나오는 3개는 순수비고 그야말로 순수해서 세운 거고 이거는 이제
첫 경기다. 영토를 좀 이렇게 넓히기, 가야 쪽으로 넓히기 위한 왕이 왔으니까 또 기념비 하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도 기념식수하고 하듯이.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글씨가 지금 보시면 다 이제 이 지금 군자 같은 것이도 위에 간머리 이런 거 보시면 완전히 드문 거죠. 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그 대신 앞에 가고 다른 거는 가로, 세로가 비교적 정연한 위치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뭐 글자, 행의 중심 이런 거는 삐뚤어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자연석 가운데 왕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정연한 맛을 살리면서 이런 글씨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원글로 쓰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글자가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예서의 필요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이지만 예서의 필요가 많은 것이다. 예서는 됐습니다. 다음.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정령비라고 하는. 그 왼쪽에 보시면 비계를 끼웠다 보이시죠? 모양이 위에다 덮어 모양 보이시죠?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북한의 함흥공궁이라고 아마 조만간에 보러 가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원래는 황초령, 마을령이 있던 거를 이제 다 갖고 와서 이제 옮겨놓은 거죠. 땅으로. 그래서 원래 저게 북한산에 있었던 김정희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우측 저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정희 글씨입니다. 김정희가 뭐 어떻게 와서 발견해서 남긴다. 이렇게 이제 자기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순수 비례 장방형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형화된 비석 모양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비교적 그래도 됐습니다. 이렇게 확대 주라고 그랬는데 좀 확대해 주십시오. 왜? 아니 그 잡으면 얘가 확대할 거예요. 네, 됐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 두셔야 돼요. 이제 이 오른쪽이 김정희 여기 있습니다. 김정희라고 보이시죠? 예. 김정희 글씨 같습니다. 김정희가 자기가 왔다 갔다 김인년에 김인년 8월 뭐 9일에 이렇게 와서 이비를 발견하고 갔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비가 정령이니까 당연히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정연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 정령이 더군다나 순수비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글씨가 뭐 앞에 글씨랑 크게 달라 보인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드시죠? 비슷합니다. 그냥 예. 이런 거 좀 예서의 기운도 화책 같은 게 길어지는 거 이런 데는 우리가 예서의 길이도 있는 것이고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형태는 왕의 순수비니까 정령이라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 안에 글씨는 크게 앞에 이전의 글씨와 다름없이 비슷한 분위기의 예서의 길이가 아직도 많은 그런 해석 우리가 북위에서 볼 수 있는 뭐 전절이 있다거나 이런 활동은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양면입니다. 마을령 진흥왕 순수비. 지금 이제 이거 탁본이 아까 이거 탁본 보시면 아까 북한사배와 같이 베개를 얹었다는 걸 탁본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령비니까 자연히 자간행간은 가지는 하지만 지금 제가 모아봤습니다. 잘 안 보시고 연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습불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씨들입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것들 지금 이게 568년이거든요. 568년. 아까 제일 앞에 본 중승립이가 501년이고 가장 제가 이제 포항 맹수립이라는 게 503년. 그러면 이제 60년 후의 글씨거든요. 60년 후의 글씨가 6세기 초의 글씨랑 크게 다를 바 없다. 계속 그런 서풍의 글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초령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도 그나마 가장 해서에 가깝다고 하는 게 요비입니다. 유일한 이 비인데 선생님 확대. 자, 그래서 제가 확대 글씨 해봤습니다. 가장 북위에 가까운 요런 거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약간 요거 해서 같은 파책도 조금 보이기는 하고요. 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도 전절이 약간 각도 있었고 위에 시작 부분이 깊이 각도 좀 있어 보이면서 그런 형태를 조금 요 갈고리도 보이십니까? 앞에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지금 필법들이 조금 보이고 그래도 진짜가 약간의 파츠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해서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해서에 가까운 게 이것이죠.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만 그냥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자, 그쵸? 예, 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앞에서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신자라든지 이런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씨, 이런 거가 이제 조금 그래도 해서의 형태를 갖췄다.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찾으면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야 정말 이런 것이 더 있구나. 이제 앞에 우리가 정령비들은 비자도 있었고 비계도 있었습니다. 가운데 비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은 예를 들면 만약 아래가 평평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세웠을 테고 아래가 만약에 모양 이러면 땅속에 묻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땅속에 묻은 비석 중에 대표적인 비석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예수님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땅속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글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염두를 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썼겠죠. 위에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옆은 나란합니다. 근데 이제 위가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아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 땅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서자가 글씨를 쓸 수 있는 면은 이 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씨를 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가로액이 우측으로, 세로액의 중심이 좌측으로 다 기울었습니다. 중자 보이시죠? 왼쪽으로 가로가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으로 좀 기울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보시면 동작 우측이 내려왔죠. 이 가로의 우측이 완전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표준을 기준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상부에 아까 오른쪽에 내려온 글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이 기울어진 거, 그 다음에 월자도 이렇게 좀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것 따라서 가로에게 기울어지든지 중심이 약간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든지 이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졌다는 거죠. 네. 아무튼 왜 이렇게 이제 당연히 못 썼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많이 이런 것도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 못 썼다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못 썼다. 그 맞는 말인데 이제 요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글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다 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591년입니다. 남산 신성비에 남산에 가면 이제 신성이라고 이제 성을 상하면서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앞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첫 탱, 두 탱에 비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중에 1, 2, 3, 9, 4개는 완령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거 완령 중에 하나입니다. 9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머지는 다 비편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첫 시작하는 부분에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때 이 성을 짓고 3년 안에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묻는다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돌에다가 새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주고받는 거 물론 요즘은 서류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재료죠. 서사 재료니까 이거에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다. 10개의 돌. 지역을 나눕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봉사하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는데 내용은 다 다르지만 뒤에는 사실은 이런 영역을 하면 전국에서 다 오죠. 전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진시황 난리장성 만들 때도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동원됐다는 게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첫머리는 동일합니다. 3년 안에 섬이 무너지면 책임진다. 네. 그 돌에다가 딱 박아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너지게 짓지 않겠죠. 지금 우리 라오스의 댐처럼 그렇게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가려야 되는데 조금씩. 그럴까요? 10분만 쉬었다. 아휴, 다들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 누가 확 떼달라고 그런 거야? 여기 아니었어? 나 이분이 잘 보이죠. 재밌어요. 보기 좋은 자료하고 지금 저